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사실 불과 몇만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곳들 중 일부는 오래전엔 사람이 살던 땅이었죠. 지구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춘 적 없이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겉보기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표면은 늘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죠. 지구는 늘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요. 그럼 지금의 이 변화는 어디까지 올까요?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현재 지구의 해수면은 신생대 마지막 빙기가 끝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약 5천년 전쯤 그 상승세가 잠시 멈추긴 했지만 지난 100년 사이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은 지난 150년간 해수면이 약 22cm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조금씩 움직이던 바다가 이제는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해변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몇몇 나라들에선 국토의 일부가 바다에 잠기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국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위에서 가장 먼저 바다에 잠길 나라는 어디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구의 긴 역사 대부분에서 해수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높았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보면 빙하기 한가운데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잠시 따뜻해진 간빙기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후를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얼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즉 지구의 평균 온도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땅들은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바다는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온도입니다. 물은 데워지면 팽창하죠. 바닷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수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약 0.05% 늘어나는데 지구 전체 바닷물의 부피가 13억 3,200만 세제곱킬로미터나 되다 보니 그 0.05%는 결국 1.8m 가까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겨우 1도 차이로 2m나?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다가 데워진다는 건 해수면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얼음입니다. 지구의 극지방, 즉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 히말라야 같은 고지대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 즉 빙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얼음들이 모두 녹는다면 지구의 해수면은 최대 70m나 상승하게 됩니다. 70m. 그건 바닷가가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 뉴욕 맨해튼, 도쿄, 런던, 베이징 이 모든 대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얼음들은 단순히 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기온을 안정시키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얼음이 줄어들면 햇빛이 바다와 땅에 직접 닿게 되고 그만큼 더 데워집니다. 그럼 또 얼음이 녹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지하수. 빙하와 만년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수 또한 지표 아래의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렸으면 결국 그 물도 대기로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빙하가 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이죠.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금의 해수면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인도양의 몰디브, 그리고 키리바시. 이 세 나라는 평균 해발 고도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다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이면 이 나라들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투발루는 국가 차원에서 기후난민을 인정받기 위해 국제연합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몰디브는 수도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섬 위에 새로운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물 위로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이건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역시 매년 약 1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도시의 40% 이상이 이미 해수면 아래예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린 탓에 땅이 내려앉은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옮기자. 보르네오 섬의 새 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는 숲과 바다 위에 떠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해발 5m 이하, 게다가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 이미 해마다 수백만 명이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만약 해수면이 지금보다 10m만 상승해도 이 나라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문제는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기후 난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난민들이 인접국으로 몰려들면 인도, 미얀마, 중국 남부 그리고 동남아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후로 인한 인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동남아시아는 유난히 강하류 지역의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태국의 방콕, 캄보디아의 프놈펜, 미얀마의 양곤 모두 해안 저지대에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면 동남아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세계 식량 구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세계 쌀 수출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즉, 아시아의 해수면 상승은 곧 전 세계의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름부터 낮은 땅이라는 뜻의 네덜란드가 이미 국가적으로 비상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은 이 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비를 시작했죠. 델타워크라 불리는 대형 방벽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동식 해일 방벽 메스란트 캐링을 설치해 로테르담 항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도시 자체가 물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모세 프로젝트라는 해수 차단 시스템을 가동 중인데 실제로 해수면이 오를 때 자동으로 바다를 막는 장치입니다. 이 덕분에 몇 번의 대형 침수를 막아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 템즈 방조제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3단계로 구분해 T21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리네트홀름 프로젝트를 통해 해안선을 인공 반도로 확장하면서 침수를 막는 동시에 신도시를 개발 중이고 독일의 함부르크는 도시 자체의 고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막지 못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지만 의외로 관동평야라는 거대한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거의 인공적인 간척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1015m만 올라가도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치바 같은 수도권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진이 많습니다. 조금만 해수면이 높아져도 쓰나미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죠. 쓰나미 한 번이면 수도권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그린 실제 예측 지도에서도 도쿄는 해안선이 사라진 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인천, 군산, 목포, 부산 같은 해안 도시 대부분이 평균 해발 10m 이하에 있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해수면이 5, 6m만 올라도 치명적입니다. 인천공항, 평택항, 부산항 이 모든 인프라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2030년대 이후 한국도 본격적으로 해수면 대응 정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죠. 이미 부산에서는 오션익스 부산이라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 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뜨는 도시. 기후 위기를 대비한 인류 최초의 실험입니다. 북미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부와 남부 해안이 모두 위험 지역입니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가 모두 해안선을 끼고 있죠. 특히 뉴욕의 맨해튼은 마천루의 무게 때문에 지반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빅유 프로젝트를 통해 20km 길이의 거대한 방벽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벽이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기온이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22세기 중반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6m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게 최신 예측입니다. 그 정도면 플로리다는 반쯤 사라지고 미국 남부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평야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남미로 내려가면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 역시 강하류 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곳들도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뜻이죠. 중동 지역의 페르시아만 일대도 위험합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 대부분이 해안 평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해수면이 10m만 올라도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은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경우 대륙 지반 자체가 두껍고 고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바로 이집트.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델타 삼각주는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해수면이 5m만 올라도 그 절반이 물에 잠깁니다. 세계 10대 곡창지대 중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주입니다. 기후난민, 식량난, 물 부족, 에너지 전쟁.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생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절반만 줄여도 해수면 상승 속도를 40% 이상 늦출 수 있다고요. 또한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부유식 주거 모델이나 해상 도시를 도입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바다 위에서 사는 인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쩌면 그게 인류의 또 다른 진화일지도 모르죠. 육지에서 살던 인간이 바다 위로 이주하는 종. 언젠가 역사책에 이렇게 적힐지도요. 인류는 두 번째 바다의 시대를 맞았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이 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지식너겟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남극의 얼음이 전부 녹아버린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보려 합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